제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여행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어디를 여행을 했는가, 루트는 어떻게 됐는가, 그리고 어떤 방식의 여행이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 이제 부유한 여행, 뭐 가난한 여행이라고 제가 적긴 했는데 여유가 있으면은 뭐 호텔에서 갈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부유한 여행이냐, 가난한 여행이냐, 저는 가난한 쪽에 속합니다. 그리고 이제 먹고 자는 것이 이 부유하고 가난한 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전 밑에 뭐 무기한 계획은 최소화라고 적었는데 처음에 계획이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할 거냐.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. 근데 뭐 결과적으로 한 2년 얼마가 됐고요. 처음에 큐슈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. 한 2주 정도 갔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바로 호주로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호주 종단하고 호주 간 김에 뉴질랜드, 그 다음에 동남아, 그러다가 뜬금없이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. 호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본 큐슈는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. 그리고 후쿠오카로 다시 가서 부산으로 다시 배를 타고 넘어오는 경로였고요. 호주는 아까 홍차님께서 말씀하셨죠. 호주를 같이 가서 다윈이라는 북쪽 끝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.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멜버른까지 갔고요. 그리고 호주에서 좀 여행이 끝나고 한동안 생활을 했습니다. 시드니에서 좀 생활을 했고요. 그리고 뉴질랜드를 갔는데 사실 한국에서 바로 가려면은 큰 맘 먹어야 되잖아요. 뉴질랜드. 근데 호주는 가까우니까 이때 아니면은 기회가 쉽지 않겠다 해서 뉴질랜드를 갔고 그리고 다시 호주 왔다가 발리에 갔다가 다시 호주 왔다가 이런 뭐 과정이 있었습니다. 이제 동남아로 갔죠. 동남아 이제 발리로 가서 발리에서 싱가포르에서 쭉 말레이시아 반도를 따라 올라가서 방콕에서 러시아로 갔습니다. 러시아 시베리아로 넘어갔고요. 시베리아에서 쭉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마지막 종착지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됐습니다. 근데 이 루트를 어떻게 왜 뭐 이렇게 잡았냐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저는 계획 같은 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 좀 성격이에요. 그래서 이 계획이 뭐야? 무슨 계획을 갖고 와? 나는 몰라. 뭐 이런 거였죠. 그리고 항상 좀 약간 즉흥적이었었고요. 저는 다른 사람들 거의 루트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.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갔고 그리고 좀 짧은 거리로 가려고 했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느꼈던 거 제가 이제 스스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. 지름길은 지름길인 이유가 있다. 여기 이제 진흙이 이제 자전거에 묻은 겁니다. 지름길을 선택했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산을 이제 피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. 근데 그 산이 다음날 이제 뭐 찾아온다든지 산을 피하면 또 무조건 산이 있습니다. 이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간단하게 정보가 될까 해서 저는 구글 맵을 이용을 했거든요. 차를 선택해서 경로를 선택하면은 이 해발 고도가 안 나와요. 근데 자전거나 걷는 걸로 설정을 해서 찾아보면 해발 고도가 나옵니다. 제 경로상에. 그래서 이제 그 고도를 보고 이제 루트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자전거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.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. 유럽은 자전거 선택하면 자전거 길을 추천해 주는 길이거든요. 자전거 여행을 장기간 하다 보면은 먹고 자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.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는 먹고 자고 어떤 자연환경 보고 좋은 것도 보이지만은 막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계속 보다 보면은 지겹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뭐 자는 거는 저는 주로 와일드 캠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여행이 한 70%가 되지 않을까. 대략적인 겁니다. 한 70%가 되고요. 대도시에 머물거나 어떤 관광지 좀 유명한 곳에서는 캠핑장이나 혹은 호스텔인데 그 중에서 좀 싼 곳을 좀 선호했고요. 근데 호스텔보다는 캠핑장이 좋은 게 이제 텐트가 있으니까 저만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좀 목적이 있었던 거는 빨래를 또 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전자기기 충전을 또 해야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따로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는데 행차님이랑 저랑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그 태양열 그 솔라 패널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갔어요.
그게 정말 큰 도움을 줬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해가 있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장기로 여행 가실 때 전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솔라 패널 구입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먹는 거,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여행지에서 먹는 것 때문에 좀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뭐 김치 뭐 가끔 생각은 나지만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장기 여행자한테. 그래서 하지만 영양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주식 이 식빵과 소세지인데 나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이제 그 비율을 고려해서 식빵과 소세지 같은 경우는 행차님한테 좀 배운 겁니다. 식빵 편하잖아. 소세지 사기 쉽잖아. 뭐 하지 않아도 되잖아. 라는 거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배워서 식빵과 소세지가 이제 그 이후로는 거의 주식이 됐고요. 그 뭐 파스타 같은 경우는 하기 쉬워서 그리고 구하기 쉽고 해서 파스타가 하는 일부를 차지하고요. 누군가가 주는 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나가다 보면은 줘요. 먹으라고 주고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기도 해서 그게 생각보다는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. 그 제가 여행한 나라나 그런 대륙들 중에 좀 그래도 말씀을 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나라들만 좀 추려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호주, 뉴질랜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호주를 여행하실 때 나는 좀 장거리를 갈 거고 와일드 캠핑을 좀 할 거고 와일드 캠핑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. 가시면은 위키 캠프라는 어플이랑 캠프메이트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. 근데 현지에서 현지인이 이런 게 있는데 너 혹시 몰라? 라고 해서 알게 된 어플입니다. 나중에 이제 혹시나 가시게 되면은 꼭 깔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보들이 많습니다.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전기가 있고 뭐 화장실을 쓸 수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행천이랑 그 사막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거 외에 각 그 관광 안내소가 있잖아요. 호주가 꽤 잘 돼 있어요. 그래도 유명 그리고 좀 큰 도시에는 그 관광 안내소가 있고요. 거기에서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지도가 잘 돼 있어요. 그 호주 사막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되거든요. 그럼 인터넷으로 검색도 할 수 없을 때 지도가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레스트 에어리아라는 어떤 장소들이 있어요. 그 가는 길 중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? 쉴 수 있는 터입니다. 우리나라의 휴게소 개념인데 휴게소처럼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뭐 어떤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터에다가 차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정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호주는 그 캠핑카가 많이 다니거든요. 도로에서 약 제가 봤을 때 한 80% 정도는 도로의 80%가 거의 캠핑카였어요. 트레일러 아니면 캠핑카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하룻밤 머무는 겁니다. 근데 저는 그쪽에서 이제 주로 숙식을 해결을 했죠. 그래서 근데 지도나 어플에 없는 그 터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지나가면서 꼭 이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. 이 표지판 그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이제 벤치 모양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몇 킬로 앞에 있구나, 내가 거기서 쉴 수 있구나, 아니면 잘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지나가면서 지나치지 말고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호주에서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새가 저를 공격하는 게 한 적이 있었어요. 이름을 몰라서 좀 꼭 그 문양이 까치 문양이에요.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이 맥파이래요. 근데 생긴 거는 까마귀인데 까마귀보다는 작고 색깔은 까치 색깔이고. 근데 어느 날 사람도 없었습니다. 가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윙 하고 들리는 거예요. 뭐지? 하고 두리번거리니까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더라고요. 그냥 지나가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두리번거렸죠. 근데 저 뒤에서 새가 저한테 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. 뭐지? 하는데 제 머리 한 5m쯤에서 날개를 접고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. 그 순간 너무 놀랐죠. 그리고서 다행히도 부딪히진 않고 다시 이렇게 날아서 올라갔는데
한 300m 정도 거리에서 계속 그렇게 날아서 공격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한 두어 번 했습니다.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많나 봐요. 그래서 이건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조심하라고 이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. 근데 뭐 어떻게 피하기는 어렵고요.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아시고 가는 게 그래도 좀 놀라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뉴질랜드는 호주랑 약간은 좀 달라요. 그래서 그 캠핑을 하실 때는 화장실이 있는 공원에다가 캠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쪽에 이제 캠핑을 보통은 할 수 있어요. 물론 못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찾거나 공원을 찾거나 하시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아니면 호스터.